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얼굴이 아니어도 매력적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사람이요. 즉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남성분은 여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의도 파악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 말을 쓰는 게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파악이 된다는 건 그만큼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돼서 이런 부분도 잘 맞는구나로 여자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분위기를 중재를 또 잘 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싸한 분위기가 있으면 이 싸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도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할 때 분위기를 잘 융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에도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지금 조용해야 되는구나, 지금 아무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침묵해야 할 때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적재적소로 대화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되게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할 때 조금 수준이 높아 보여요.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할 때 친구를 데리고 욕을 하거나 어떤 특정 누군가를 보면서 욕을 한다거나 연예인을 끌어와서 욕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가지고 농담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농담을 해요. 내가 만약 지식과 상식이 부족하다면 그 농담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지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 농담을 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한 상식이나 부족한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얼굴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적인 모습에 반하는 거라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나 뚜렷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서술할 줄 압니다.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을 할 줄 알아요. 또 막 억지로 티내거나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말하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죠. 1번 요소가 되지 않잖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궁금해해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궁금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러신 분들은 보통은 타인과 비교되는 삶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대 때는 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이가 좀 들면서 점점 미래나 내가 어떻게 앞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 바보냐? 연예인 얘기만 보면서 야, 걔 진짜 이쁘지 않냐?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건설적인 이야기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오늘 사는 것도 좀 빡빡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한다고 해도 뭐 상상한 대로 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름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자아성찰이라는 것도 또 해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건넸을 때 너무 진지한가요? 하면서도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할 줄 아는 거가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후자의 입장이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여성분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할 때가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표현력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게 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나는 미래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아내가 되게 의지할 수 있고 불렀을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미래에 있어서 타인에게 요구하는 거를 계획으로 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를 계획으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타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좀 지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얼굴과 키와 뭐 옷 입는 거 이런 것들보다 이 면이 되게 크게 와닿는다면, 이 사람 존재 자체, 이 사람이 살아온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한없이 빠질 수가 있겠죠. 얼굴은 너무 잘생겼지만 이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가 나한테 훅 들어오는 반전 매력 4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허술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라든지 완벽한 사람, 뭐든지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내 앞에서는 약간 헐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잠갔다든지 이거 좀 오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발견해서 땡땡씨 근데 단추 잘못 잠그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약간 허둥지둥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사람이 막상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잘한다는 거죠. 타인들은 그 사람이 허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앞에서는 그런 허점을 보여주는 사람,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이럴 때도 되게 반전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웃던 사람이나 장난을 되게 많이 치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혹은 필요할 때 사뭇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장난치는 게 싫어! 저 사람은 이렇게 장난밖에 못 치나? 진지한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정도로 징글징글했던 사람이야. 혹은 항상 웃어요.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고 잘 웃기만 해. 거절도 잘 못해요. 바보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 되거나 어떤 걸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는 그때만큼은 진지한 모습으로 임했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반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해결을 해달라고 해봤자 눈구렁이처럼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부탁하거나 내가 위로나 조언을 구했을 때 너무나 의지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얌전하던 사람이 분위기에 맞춰줄 때입니다. 주변에는 정말 수줍음 많고 얌전하고 자기 할 말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듣기만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실제로 나서지도 않아요. 자기 의견을 그렇게 표출하지도 않고 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러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이분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해. 어쩌다가 이 사람이 춤을 추게 됐는데 너무 잘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까지는 빼지 않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거예요. 되게 분위기 못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분위기 너무 잘 맞추는 거죠. 물론 하고 나서 또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한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운동을 되게 잘할 때 물건 하나 제대로 못 들 것 같은 그런 허약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속근육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못 할 것 같은데 팔굽혀펴기를 엄청 잘해요.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알게 되면 깜짝 놀라고 생각보다 되게 강한 남자였구나 이렇게 좀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덩치도 되게 큰 남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취미생활이 꽃꽂이, 캐릭터 그리기, 아기자기한 거 만들기. 사람이 이게 편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싫어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도 되게 멋있다. 저 사람 뭐야? 저런 모습이 있네? 하면서 한 번 더 눈이 가게 된다는 거죠.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4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여자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 반전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전 매력에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존재를 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어떨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한 이미지와 다른 모습일 때, 반전인 모습을 보여줄 때 아무 생각 없었던 이 남자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매력적 외향형 이 남자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되게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삼키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줄 알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말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가지고 있고 이 자신의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의견만 표출하면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먼저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하되 나와 맞지 않는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더십이 있고 친구들과 좀 두루두루 잘 지내요. 주변에 평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야기를 치우쳐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거를 약간 판사처럼 판단을 내려주기도 하는 느낌으로 좀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 간에서 어떠한
이러한 말이 있거나 저런 말이 있었을 때 상황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도 되게 잘하고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래 뭐 너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나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칭찬하거나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모습 그 자체로 여자분에게 매력 어필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좀 가끔 여자친구로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세 번째입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표정, 행동 잘 알아요. 본인의 장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노래를 잘해요? 노래방 가야죠. 나의 장점,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행동, 표정 다 알잖아요. 그거를 여자분에게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죠. 조용히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하지 않아요. 장난스럽게든 능청스럽게든 어쨌든 본인의 장점을 어필을 잘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부끄러워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걸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기면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기회가 안 생겨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만약에 상대가 싫어하진 않고 조금 애매한 느낌으로 하면은 설득이라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자. 내가 마음에 드니까 놓치면 아까우니까 난 안 하는 게 더 후회스러울 것 같아. 적극적으로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아예 모른 채로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남자분이 본인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자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었고 이 남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 남자에게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눈을 한 번 더 쳐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알고 있고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거는 이러신 분들이 또 쿨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한다거나 거절을 하면은 뭐 칼같이 또 끊어낼 줄 압니다. 상대방에 대한 눈치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외향적인 남자분의 가장 큰 매력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어필할 줄 알고 먼저 분위기를 풀 줄 알고 농담을 던질 줄 알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센스가 곁들여진 사람. 정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외향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막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아니면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참 발휘를 하는 걸 여자분이 또 캐치를 하거나 혹은 보게 됐을 때 그분들이 좀 인기를 얻게 되고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어. 그 물리학자분들은 많이들 결혼을 했고 연구직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이 연애나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뭔가 볼 기회가 생겨서 보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자기가 잘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매력이 어필되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다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이 좀 있다든지 하는 모습들을 좀 발견을 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키가 되게 작아요. 한 뭐 160 초반? 그 정도 돼요. 그 사람이 키가 작다고 해서 이제 연애를 못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얼굴이 잘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연예인 정도로 뭐 배우를 할 정도의 얼굴,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조건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자격지심이 또 없어. 자기 삶을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또 좋아하고 또 뭔가 얘기할 때 즐거워하면서도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콤플렉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남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본인 스스로는 그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등감이라든지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키와 얼굴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내가 맨날 그렇게 백날 첫날 바꾸라고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옷 같은 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발견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발견이 되는 것도 어렵고 발견을 하는 것도 어렵죠. 강의를 하거나 뭐 강연을 나가거나 크게 학회 같은 데 발표가 있거나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본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조금 티가 나긴 합니다. 그런 데서 발견이 좀 더 되지.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조금 다른 뉘앙스도 있는데 자기가 만나는 여성이 혹은 남성이 너무 사치스럽다. 혹은 너무 뭐 허세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곳에서 안 만나면 돼요. 내 환경을 좀 바꾸셔서 내가 존경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상이 있을 만한 곳을 가셔가지고 만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게 중요하면 그럼 결국 외적인 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약간 지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낀다. 본업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보는 거예요. 물론 쉽게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 환경을 좀 바꿔보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발견될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겠죠. 소개팅에서 매력이 안 나오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정말 멋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들, 얘기하는 것들로만 매력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장소도 뭐 어디 가보고 저기 가보고 내가 맨날 여행 가서도 만나보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외에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 외에 내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아니면 그 지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격지심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본인이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가면 더욱더 좋다 이거죠. 왜냐면 거기를 가게 되면 그 장점을 정말로 훨씬 더 긍정적이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이 없는데 옛날에는 되게 마초남 약간 이런 경우가 인기가 좀 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인기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자기를 좀 꾸밀 줄 알고 자기를 좀 잘 알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이 뭔지를 알고 어느 정도 피부 관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피부 관리에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선크림이야. 선크림. 남자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선크림은 그냥 좀 발라라 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합니다. 보통 남자의 화장은 이제 눈썹 그리는 거 혹은 이제 눈썹 관리하는 거 이제 수염 제모 같은 것들 좀 잘하는 거라든지 비비, 뭐 파운데이션 약간 요 정도 될 수 있겠어요. 립밤이나 뭐 립까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 가면은 잘 모르겠긴 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남자분들이 자기 관리하는 거를 여자분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아이라인을 그린다든지 아이섀도우를 한다든지 뭔가 색조 화장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호불호 없게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성스러움의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그거는 좀 다른 의미로 친해질 수 있다. 남자분들한테 선크림을 강요하는 이유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 늙어가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르라고 이야기도 한 거고 그 선크림 바를 때도 너무 하얘지는 거 바르지 말고 흡수되는 거 바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비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는 추천을 하냐 안 하냐 보다는 본인의 스킬을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 비비나 뭐 파데 하는 사람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 관리라고 해가지고 발랐는데 그게 덕지덕지면 안 되거든. 이 여드름이 올라와 있는 곳에 비비가 같이 막 올라와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 돼버리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튜브 보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선크림만 바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남자분들은 바른지 모르게끔 해야 정말 잘 바른 거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이 살기가 좀 힘들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그리고 색깔 본인한테 잘 맞춰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리면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약간 여기 펴서 바르는 정도, 입 주변 조금 살짝 바르는 정도로만 하지 이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 이렇게 다 바르라고는 이제 추천을 잘 안 하지. 이렇게 다 바르라고 이렇게
조금씩 환하게 보이는 게 좋은 부분들만 펴 바르고, 내가 뭐 화장 어떻게 하라고를 얘기를 해버렸는데, 화장을 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앞서 말했듯이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만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스킨 로션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스킨 로션, 선크림까지 잘 바르면 좋아. 그것마저 귀찮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아예 남성다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비조차 바르는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야. 비비나 뭐 얼굴에 뭘 발랐다는 거가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향수 종류 다양하게 뿌리는 거야 너무 괜찮죠? 상관없어요. 너무 진하지만 않으면 돼, 그것도. 저도 향수는 날씨, 오늘, 스타일 등에 따라 다르게 매칭해요. 근데 그런 거 좋죠. 눈이 작아서 눈성하는 남자는 여성분들은 안 좋게 보실까요? 안 좋게 안 봅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티만 안 나면 돼, 얘들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성향도 여러분들 얼굴에 잘 어울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느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 이 정도는 알 수가 없잖아. 이런 느낌. 속삼꺼풀 수술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이런 느낌의 성향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 이거 여자들도 다 하고 나도 하고. 부담스럽게 됐거나 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요거는 전혀 이렇게 이런 거면 전혀 해도 상관이 없죠. 감사합니다. 사실 7월에 눈사람 상담 예약 잡아놨습니다. 아, 진짜요? 그 잘하고 오세요. 이미 잡아놓고 물어본 거였어. 잘 갔다 오세요. 오늘 이야기는 연애에 을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 있으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을이 안 되면 그럼 제가 갑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연애에 있어서 갑을 관계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가 동등한 관계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 동등하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한테 맞추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존중을 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갑을 관계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없을 때입니다. 나라는 사람보다는 상대 위주로 모든 걸 맞출 때, 이때 갑을 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키워드는 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취미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며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과 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애인과 원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이며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삶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부터 사실 결정을 하는 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율을 한다라는 것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방향성이라든지 가치관 뚜렷하게 있어야 상대방과 조율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조율이 안 되죠.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나라는 사람이 좀 되어있지 않으면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봐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해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 사람의 행동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랑 같이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물어보질 못해. 왜냐면 나 때문일 것 같아서. 혹시나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을 때 그걸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표정이 왜 안 좋은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절대 긍정적인 결론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연인 사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저 사람은 떠날 거야가 아니라 나도 나의 장점이 있으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덜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를 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든 걸 쏟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친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이 할 일을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나한테 올인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즐거워한다, 이걸 사랑이라고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라이프가 없으면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한 사람 처음 봤다.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이게 마음이구나. 정말 다 포기하고 오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인연이라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기야, 나는 자기가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어. 난 자기가 이렇게 일도 했으면 좋겠고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좋은 인연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게 점점 당연해지는 인연이라면 상대방을 하대하게 돼요. 왜냐면 그래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끝난다고 느껴져요.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부었지만 상대방이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무너집니다.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의 부재가 생겨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든 나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끼쳤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모든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지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찾는 그것부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별을 염두하고 연애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이별과 함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그것만큼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서 상대에게 다 해주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죠. 모든 거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을 해서 인생이 100이 된다는 느낌보다 완성된 인생에서 사랑을 더해서 120이 된다는 느낌.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게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너가 좋아하는 걸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을 위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소진이 돼버리면 그 말조차 나오지 않는 거죠.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와서 말이 좀 느려지고 천천히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4번, 5번 정도 헤어졌는데 아쉽게도 봉합을 할 때 제대로 봉합을 하지 못한 채로 봉합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계속 뜯겨나간 거죠. 그 사람이 힘들면 꼭 저를 먼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헤어졌네요. 이거 너무 안 좋은 습관인데, 예전엔 무작정 달려가서 잡았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지 않았지만 저도 지쳤는지 그냥 천천히 내려놓고 있는지 제 말 모르겠어요. 힘들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아요. 연애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좀 더 나이 들면 알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볼 때는 사연자님이 좀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이 관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상대방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부터 놓으려고 했다면 이건 솔직히 잘 헤어지셨습니다. 상대방을 잡는다고 해서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또 헤어져. 다시 또 만나면 또 헤어질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왠 줄 알아요? 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씨가 어느 정도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씨가 붙잡는 걸로 이 여자는 자기가 이 관계를 책임지고 끌고 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 여자는 그걸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여자는 몰라. 헤어지고 나서 남자가 항상 잡았잖아. 남자가 날 잡지 않았을 때, 혹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 말을 내뱉었을 때 돌아오는 게 얼마나 차가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이걸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잡으시면 또 이렇게 헤어집니다. 여자를 위해서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여자는 다음 연애를 할 때도 남자를 먼저 놓을 거야. 남자친구를 먼저. 본인이 아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똑같이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떠나잖아? 이렇게 헤어지면 쉽게 말하고 책임지지 않는 친구야? 나 그럼 너 못 만나. 라고 얘기하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이 여자는 그 남자한테 미치도록 매달립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인생이 그렇다? 내가 이런 모진 말을 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잡아주는 친구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그 친구한테 매달리고 그 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한테 더 매달리는 거거든. 본인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연락하면 상대는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연애가 있잖아. 그런 연애면 상대를 그렇게까지 책임져야겠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 이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헤어진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볼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때야 그 헤어지자고 하는 말의 무게가 무겁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순 있어.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내가 모진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날 책임지려고 했었는데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순 있어. 근데 그것도 뭐 사바사지. 후회하면 또 어떡할 건데. 또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그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왠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후회해서 연락했는데 그 남자가 또 받아줬잖아. 이 이야기 듣고 싶었을지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것 같았는데 명확히 듣고 싶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이게 그래요, 그래. 그래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 오면 씹어 좀. 답장 좀 해주마 얘들아. 답장 좀 하지마. 걔가 연락이 와요. 씹어. 답장 해주잖아? 니넨 그냥 호구야. 연락하지마. 답장하지 마! 6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같은 직년 시험 준비하는 취준생이고 친해요. 남자친구는 아닌데 이분이 날 좋아하나 싶은 사이랄까요? 요즘 이런 사연이 많네. 열심히 시험 준비하시는 오빠들 고생하시네요. 남자친구는 아닌데 이분이 날 좋아하나 싶은 사이랄까요? 오빠가 귀엽다 예쁘다 같은 표현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생일 때 간식 커피 선물 같은 거 챙겨줘요. 저번 시험 끝나고 카페 치맥 정도 했어요. 저도 오빠가 싫진 않으니까. 그 여자분 혹시 연애 경험 있으세요? 연애 경험 없어요? 뭔가 표현도 하시고 하니까 호감이 생겼고 종종 공부하다가 생각나고 카톡하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스며드셨네요. 저도 이 오빠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가끔 나이 먹은 거 티낼 때 카톡에 괄호치는 대화 방식, 카톡 말 끝에 점점점이라고 적는 거, 그리고 남자답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 뭔가 항상 걱정 많고 살짝 발 빼는 느낌이 들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훔칫. 예를 들면 대화 속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둥,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자 하면 되는데 뭔가 제가 거절할까봐 그런지 공부하느라 방해될까봐 밥 먹자는 말 못했다는 등 요즘 별로인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상인가요? 주변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우리 사연을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내가 정말 열대 분에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을 좀 하세요. 오빠 근데 괄호치는 거 너무 아저씨 같아요. 아 이런 것 좀 얘기해주면 안 돼? 키키키 바보 농담 뭐 이런 거잖아. 그런 분들은 내 영상 보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300번 말하고 다녀도 내 영상은 안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왜 내 인스타그램 릴스가 안 닿는 거야. 그 말 하면 상처받은 티 팍팍 내요? 그럼 그 사람 만나지 마. 만나지 마. 속 좁아 그러면. 6살이나 많은데. 내가 친구한테 똑같은 표현을 쓰는 남자분의 카톡을 봤어. 근데 여자애가 어떤 느낌이냐면 바보 하고 농담 이랬어. 내 친구 답장이 농담이라니요. 자기는 이게 얘기를 한 거래. 뭐 어떻게 이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좋아해주면 어떡해. 너는 좋아해준 거야. 약간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 농담이라뇨. 이거는 말한 게 아니야. 최대한 상처 안 주고 돌려 이야기한 건데 이거 받아준 줄 알아. 이걸 바꿔야겠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알려줘야 돼. 고쳐주는 건 생명의 의린이야. 이거 해주는 거. 제가 거절할까봐 그러지 공부하느라 방해될까봐 밥 먹자는 말을 못했다. 이 정도는 조금 애교 있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이제까지 저렇게 거절했는데 갑자기 아재라고 딱 잘라 거절해도 될까요? 라고 했으면 오빠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오빠가 아저씨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 아재 같다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하실 때마다 아재 같아요. 그리고 카톡 하실 때 바로 쓰시는 것도 괜찮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문해야 돼.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안 돼. 남자분이 몰랑님을 안 만나더라도 다른 여성분을 만날 때도 맨날 이걸로 까인다니까? 근데 본인은 왜 까인지 모른다고. 만약 이제 뭐 시험 합격하고 이것저것 했어. 근데 계속 소개팅이 까이는 거야. 근데 왜 까이는지 몰라 본인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소개팅녀들이 알려줄 것 같아? 아무도 안 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저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분 만나세요. 하고 이제 소개팅녀들은 다 이 남자를 끊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문제일까? 옷을 바꿔도 안 돼. 머리를 바꿔도 안 돼. 차를 바꿔도 안 돼. 진짜 직설적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부한 기간이 좀 돼서 말 한마디에 상처 쉽게 받는 스타일. 근데 그거 받는 거를 본인이 걱정할 건 아니지. 몰랑님이. 그럼 말 그대로 고시공부 그렇게 오래 하는데 지금 여자애한테 선물 주고 이럴 때냐? 지금 밥 먹고 치맥할 때냐 지금? 별로인 남자인가요? 아니 뭘 안 해봐서 별로라고 얘기할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몰랑님도 한 건 없잖아.
뭘 해봐야 알지. 지금 뭘 해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남자분이 아 그러냐 하면서 이제 안 써. 생각해보니까 너가 느끼기에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거나 삔또가 상하거나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연락 안 하고 아니면 본인한테 뭔가 나쁜 언행을 한다거나 이제 이때는 조금 본인이 안 만나도 되죠. 별로인 남자로 끝날지 별 같은 남자로 끝날지는 사연자님께서 진짜 진지하게 맘먹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그게 상처죠. 좋은 남자인지 별로인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판단을 당연히 못하지. 이 상대방이랑 뭐가 있어야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좀 뭐 알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요. 내가 극대노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열불을 냈네. 난 열불을 낸 이유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 몰랑님 말고 난 이 사연자 남자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그런 마음이야. 진짜 이것만 바꿔도 괜찮다니까. 저도 호감 있는 것 같은 저런 행동할 때 제가 진실로 호감 있는 거 맞나 오히려 별로인 점이 계속 보이니까 진짜 미안한데 도돌이표 하지 말자. 알았지? 난 얘기를 했어. 이거를 말을 해보고 안 바뀌면은 만나지 마. 모르니까 스스로 바뀔 수 없어. 모르니까 못 바뀌어. 그러니까 본인은 바뀌었으면 좋겠잖아. 이 남자가 좀 더 남자답게 뭔가 확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지금 상담을 온 거지 불만 토로를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면 이 남자는 안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이 남자가 남자답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해줘야 돼. 오빠 이렇게 하세요. 오빠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니 그냥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상대가 들으려고 한다, 바뀌려고 한다 하면은 나도 조금 더 긍정적이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상처받고 연락이 안 된다 하면은 공부하면 되는 거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해준 사람 없으면 평생 바뀌지 못할 걸 알아서 걱정해주시는 마음. 사연자님 이거 너무해. 장난이겠지? 여자 평균보다 어깨 넓은 여자 1인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여자가 나 어깨가 넓어서 이러면은 완전 아담한데 하나도 안 넓어 그리고 어깨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하는데 여기서 나온다. 너 넓더라. 너 넓더라? 너 넓더라? 야 이거 진짜 이거 듣자마자 마이너스야. 이거 듣자마자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지. 야 웃기지도 않아 이거.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이 남자가 나는 어깨가 너무 좁아 이랬더니 여자가 맞아 너 어깨 좀 좁더라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거 기분 좋아? 이러면?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맞아 니 진짜 호비시더라 크크크라고 한 거랑 왜 여기서 여자분이 그나마 사실 뭐라고? 뭐 훼손 어쩌고로 신고할게요 이랬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농담이야. 너 어깨 예쁘기만 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넓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스탕 입으니까 더 야! 야 시비거냐?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멘트야 이게. 답답한 거 뭔 줄 알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 그 이상형 이야기할 때 나왔어. 이상형 이야기할 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날 되게 예쁘게 보고 있지 않구나 약간 요렇게 받아들여져. 본인 이상형이 나는 아닌가 보다. 넌 얼굴이 예쁘니까 괜찮아라도 뭐 하나라도 던져줬어야지. 그것도 안 던지고 커버치는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여자가 지금 상처받았어. 지금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아니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여자가 뭘 했는 줄 알아? 나 어깨 넓어서 탈락이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글쎄요 여기서 아니 얼굴이 예뻐서 통과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여자분이 진짜 이거 아니라는 얘기 들으려고 끝까지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얘기 나눈 거죠? 내 카톡이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이 뭐였지?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주든 뭐 칭찬을 해주든 이번에 만났을 때 딱 보고 뭐야 어깨 완전 좁잖아 아 이 쪼꼬미가 막 이러면서 좀 장난을 쳤어야지. 여자분 말투가 친구처럼 막 장난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카톡으로도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되게 섬세하실 것 같고 감정선도 되게 있으실 것 같고 엄청 T보다는 F에 가까워요.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를 쿨하게 넘기는 타입이 좀 아니라고 보여.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그냥 쌓아두는 타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인프피 가깝다. 인프피 같아. 아니 인프피야? 야 진짜 돌겠다.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 더 장난을 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한 느낌, 그리고 예쁘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질문을 좀 하세요, 상대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는 질문들이 없어. 좀 질문을 좀 하시던, 아니면은 뭐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던, 강아지 릴스 같은 거 보내. 그냥 강아지 릴스 같은 거 보내서 너무 귀엽다, 보니까 너 생각난다, 뭐 이런 거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문했다가 부담 가질까봐요. 더 질문했다가, 아니 질문을 한 게 없는데 부담 가질 게 뭐가 있는겨?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이거 그냥 끝나 이대로. 씨, 어깨 듬직하네.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애는 장난친 건데 마음이 이해가 돼. 영식님은 이거 가지고 뭔가 친해지고 싶고 얘기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먹히는 친구가 있고 안 먹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는 안 먹혀. 이게 먹히는 여자도 있거든? 근데 이 친구, 이 여자분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계속 뭔가 사랑스러운 눈빛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어깨 얘기를 그 몇 번이나 꺼냈는데 지금 만나자마자 어깨 듬직하다는 얘기를 또 해버리면은 어떡해. 그냥 망했어요. 저 아니 일단은 그 망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월요일에 보나요? 월요일에 오늘 예쁘다고 칭찬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쁘다고 칭찬 바로 합시다. 이 여자분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남자가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어차피 카톡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나서 다정하게 말합시다. 카톡하면서 뭐가 벽이 생겼어? 어깨부터 벽이 생긴 거야.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지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다음에 그거 할까요? 우리 다음에 그거 먹을까요? 다음에 그거 보러 갈까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할까요? 이런 식의 대화들을 조금 이끌어내가도 괜찮아요. 이거를 말했더니 또 모든 말에 이거를 붙이면 안 돼요. 네, 엽떡 좋아하는데 했더니 저도 엽떡 좋아하는데 다음에 먹으러 가요. 저 볼링 치는 거 좋아해서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에 볼링도 치러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모든 말에 다 같이 하자, 다 다음에 같이 하자, 약간 요렇게 하게 되면 줏대 없어 보이거든요. 다음에 그거 먹으러 갈까요나, 다음에 뭐 그거 보러 갈까요나, 저도 그거 좋아하는 다음에 같이 하러 갈까요를 정말로 본인도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제가 될 만한 거를 여러 가지 던지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되세요. 한 가지만 던지시면은 3푸턴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 중에서 뭐 음식 얘기라든지 좋아하는 안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LP바를 좋아한다고 한다든지 칵테일을 좋아한다고 한다든지 그 핸드드립 뭐 이런 걸 좋아한다든지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한 가지 정했으면 좋아했던 것들을 듣고 말하지 말고 그거를 데이트 장소에 껴서 넣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는 한 가지 주제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듣고 여기도 들렸다 같이 가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다 같이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던지고 나머지는 기억해놨다가 하나씩 같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 여자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게 당일에 안 해야 돼. 10일에 만났어, 뭐 블라블라 이야기를 하다가 간단하게 제가 칵테일을 좋아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칵테일 마시러 갈래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한 거잖아. 다음에 칵테일을 마시러 가자. 근데 우리가 하루 만나면서 대화를 이것만 하지 않잖아요. 귀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 보드게임 좋아하는데 저 커피 좋아하는데 등등등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음식 얘기나 그 식당 얘기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자카야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하이볼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사실 좋아요. 우리가 약속을 잡았어. 17일에 만나기로 한 거야. 한 14일쯤에 물어봐. 칵테일 마시러 가기 전에 볼링도 칠래요? 내가 이 사람이 볼링을 좋아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 카톡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 전화로 물어보든 뭘로 물어보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를 이 10일에 만났잖아. 이 얘기를 이때 다 하지 말란 얘기야. 칵테일 좋아하면 칵테일 마시러 갈래요? 근데 우리 칵테일 마시기 전에 볼링 칠래요? 뭐 아니면은 뭐 볼링 치기 전에 이자카야도 갈래요? 약간 요런 식으로 이 10일에 만나서 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다 얘기하지 말고 애프터 잡을 주제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좀 이제 지나서 카톡으로 물어보든 뭘로 물어보든 내가 그거를 기억했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 덕가여야 생긴다. 너가 연락해, 약간 요렇게 하는 거든 여러분. 상대한테 은근히 연락을 해줘라, 약간 이런 기대감, 약간 바람을 넣는 말이야. 이게 단점은 이 말을 던진 이후부터는 내가 먼저 하면 바라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하는 걸 다 들켜버리죠.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지마. 차라리
차라리 연락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끝냈다가 바쁜 시기가 끝나거나 어떤 상황이 왔어.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이번 주에 뭐해? 라고 해서 나 약속 없는데 이러면은 밥 먹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게 훨씬 깔끔하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진다. 저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바라는 감정을 넣으면 그냥 연락이 이대로 끊겨버릴 수가 있어.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 밥 먹고 싶을 때 연락해가 아니라 밥 먹자. 약간 이렇게 던지는 게 상대방과 밥 먹을 수 있는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밥 먹자고 하는 말이 어려운 이유는 거절당할까 봐잖아. 내가 그냥 만나자 했는데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우면 어떡해요. 그 감정도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와. 이렇게 하면 안 온다고. 그러면은 여자는 알아요. 나한테 뭐가 있구나. 이제 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이랑 약속을 잡을 때 내가 배려를 많이 하고 싶잖아. 그래서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정해서 알려주세요 라든지 편할 때 말해주세요 라든지 대부분 내가 날짜를 말하면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그걸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지를 상대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꺼내면 여자분이 그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러고 끝나거나 알겠어요 생각해볼게요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급해진다. 언제 알려주는 거지? 분명히 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요렇게 되면 이 여자분이 정말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정해주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정하는 것보다 남이 정해주는 게 편하니까 이런 멘트를 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하는 것보다 너가 정하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을 좀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물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고 정말 사귀고 싶은 남자면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사이라면 생각해볼게요가 돼버려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안 만나도 상관이 없구나. 뭐 저 사람도 그렇게까지 나를 만나려고 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만나고 싶은데 너한테 시간을 정해달라고 한 거잖아. 물론 상대방은 나의 질문에 약간 인사치레로 받았을지언정 나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해져서 또 다른 카톡을 하게 돼버려요. 필요할 때 밥친구라도 해요. 저는 뭐 언제든 다 열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여자분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했는데 이 얘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알아요. 나한테 뭐가 있구나. 이제 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력이 없는 거야.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언제가 편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물어봐.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돼요? 라고 바로 물어봐. 그래서 상대가 괜찮아요 이러면 5시쯤 만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럼 주말 몇 시가 편하세요? 이렇게 되거든? 그냥 이렇게 하지 마. 본인이 조금 착한 것 같아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럼 주말에 해 좀 지고 5시쯤 만날까요? 라고 바로 가버려. 그럼 이 상대방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엄청 할 필요도 없겠지. 그렇단 말이지. 야 하동참 10일 토요일 19시 단방송에서 술 한잔할래?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더 리드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남자분에게 약간 신뢰가 생겨요. 우유부단하거나 자기 주장을 못 세울 것 같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있고 그래도 리드할 줄 아는 남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카톡으로 이미 많이 배운 것들은 있어요. 상대랑 연락하고 싶을 때 뜬금없이 사진을 보낸다라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음식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보내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지? 아니 어쩌라고가 되잖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밥은 먹었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거를 연결지어서 이 여자분이 그 음식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에피소드를 꺼낼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질문을 같이 던져야 돼요. 비슷한 주제로 여자분이 카톡에서도 대답을 하게끔 이끄는 질문을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자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함께 들어가야 여자분이 단순히 리액션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함께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이모는 형한테 제발 집 들어오지 말고 사고를 안 던져서
집 좀 오지 마. 너무 부모님한테 구속되어 있는 게 보이는 상대. 부모님한테 잡혀 사는 여자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친구로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인인데 독립적이지 않은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매번 데이트하다가 부모님 전화 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 어디 사세요? 지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루 만에 못하는 곳을 가시죠. 기차 없는 곳 약간 이런 데 가시죠. 그것도 부담스럽다네요. 이미 얘기를 했어? 바꿀 생각이 없네 그러면 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건 좋지만 부모님 없으면 본인만의 인생도 못 사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성인이잖아. 부모님이 집 오라고 해서 집 가는 사람을 별로 이해하지 못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너무 많고 존중해. 하지만 내 주변에 두진 않아. 친구로도 두지 않아. 남편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애기들도 아니고 내가 새로 꾸린 가정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나요? 정말 많아요. 30대여도 많아. 여자나 그런 거라도 하기에 어린 나이도 아니네.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독립적이게 못 키운 경우죠. 독립적인 개체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아직 내 것 약간 요렇게 보거든. 소유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잡혀 살기 싫어서 20살부터 독립했어요. 그래, 저걸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부모님도 건들지 않고. 그런데 저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못 벗어나.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거든. 34살에 10시에 집 들어가야 되는 여자분들 많이 있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도 19살 때부터 일을 했고 저도 좀 일찍부터 독립을 한 케이스여서 그래가지고 사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자체를 조금 일을 많이 못하는 편이야. 부모님 집에 사니까 독립적이지 않다고 사는 것 같던데? 합가랑 독립적인 거랑 완전 별개지. 그건 완전 다르지. 내가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는 거면 그게 이제 그거야. 부모님 계셔도 외박하는 사람은 당연하지.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해도 내가 나 오늘 안 들어와 했을 때 부모님이 오늘 안 들어오는구나 하는 게 정상이야. 아닌 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7세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 부모님한테 언제 들어오냐 들어와라 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제 이모는 형한테 제발 집 들어오지 말고 사과를 안 젖혀서 집 좀 오지 마. 나이가 몇인데 15살도 아니고 알아서 해야지 이제. 본인 생각 물어보려고요. 잘하고 잘 얘기하고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연상한테 이름 안 부르면서 반말하는데 본인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진 않은데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요? 10살이 25살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고서야 뭐 남들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분한테는 반말하는데 친한 주변인들이 왜 반말하냐고 물어봐서요. 안 좋게 보나 싶어서. 에잉? 안 좋게 봐서 물어본 게 아니라 둘이 뭐 있니? 해서 물어본 걸걸? 나한테는 반말 안 하는데 왜 얘한테는 반말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 있냐 둘이?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만약에 그거 가지고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거면 개꼰대고 둘이 뭐 있나? 왜 반말해? 둘이 언제부터 반말했다고? 팝콘 튀겨도 되는 거야? 여자친구 이제 막 한의사로 일한 지 3달 정도 되었어요. 일 때문에 힘든지 이틀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많이 다투게 되는데 제가 속물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싸울 때마다 좀 억지로 참게 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싸우게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런 걸로도 싸웠잖아요. 감자 좀 사다 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감자 몇 개? 그거 좀 알아서도 못 사와? 이런 걸로도 싸울 수 있는 거잖아. 혹시 저희 집에 달아놓으셨어요? 누나랑 매형 대화는 물론 매형 잔소리 듣는 쪽.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거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클 수 있어요. 상대가 뭐 한의사든 뭐든 아니든 뭐든 상관없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했어? 미안해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약간 요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연을 오신 분이 슬 부장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분이 왔어도 내가 똑같이 대답은 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속상한 일 있었어? 그랬구나. 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고 상대방한테 조금 더 둥글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이 관계에서 되게 현명하게 끌어나가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 사람 말에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가 진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제 내가 저 상대방을 떠나서 나 자신을 되게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유하게 말하는 거가 오히려 자존감 되게 높아 보이고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좀 더 현명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전혀 사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자친구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사과를 해달라고 하니 저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것 같고 여자친구는 감정적인 공유가 먼저 우선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 아니 근데 있잖아. 이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 막. 지금 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가 되는 상황들이 꼭 있어. 기분이 안 좋은 거를 왜 나한테 풀어? 내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인 사이라서 더 그래. 그걸 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되게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자친구분도 지금 여유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분도 좀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풀고 있구나를 아직은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 거고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남자친구도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그것도 내 승질이 나는 거고 막 이것저것 복합적인 감정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미안해라는 말이 저 사람한테 꼭 지는 얘기고 뭐 꼭 사과의 개념으로라는 좀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미안해도 약간 말의 윤활제 정도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대화를 조금 더 유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둥근 멘트들 있잖아요. 싸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 마음은 조금 부글부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유하게 답장을 한번 해봐요. 싸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필 부장님께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먹히진 않아요. 일단 상대가 좀 어색해할 수도 있고 유하게 했더니 반응이 좀 없다고 느껴져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조금 인내를 해야 돼요. 속으로만 욕해. 카톡으로는 욕하지 마. 카톡은 이쁘게 써놓고 입으로 욕해. 진짜 내가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이러면서 소파에 누워있어 왔어 이랬던 사람이 퇴근할 때마다 안아줘. 계속 반복이 되면 상대도 너무 감동받고 좋아하고 뭐 평소에 잘 사오지 않았던 뭐 그런 꽃들도 챙겨주게 된다 이거지. 한 명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누구 한 명은 시작을 해야 서로가 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행동을 변화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말을 좀 다르게 하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깜찍한 윙크 소나트 한 번에 깨꼬닥 나또 기절 또 광대 승천 깜찍한 윙크 소나트 한 번에 깨꼬닥 나또 기절 또 광대 승천